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와,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H그룹 멤버님들의 삶과 사업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우리 인사이드 H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 어떤 분들이 또 오늘 준비가 돼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도 MC를 맡게 된 오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여러분, 오늘, 날짜를 딱 보니까 벌써 9월 7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2025년도 9월에 접어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시원하다를 느끼는 가을로서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의 시작이 되는 이런 9월의 에너지는 이 떨림과 설렘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도 이 변화와 시작, 이 설렘과 떨림이 공존하는 이 메시지를 같이 담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들이 어떤 변화를 하셨냐 잠깐 설명드리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다가 직급도 높은 직급 달성하시고 돈도 꽤나 버시다가 다 내려놓고 제휴사 바꾸고 그룹 바꾼 그 엄청난 변화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분들께 여쭤보니까 회사를 바꿨다고요? 아니요, 저희는 H를 선택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소위 하얗게 불태워본 그런 리더분들이 두 번째 네트워크 회사로 PM을 그리고 H그룹을 선택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느꼈던 한계들과 또 밤낮으로 했던 고민들, 또 어떻게 용기를 내실 수 있었는지 그 인사이드를 또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먼저 모실 분, 첫 번째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때는 바야흐로 오드리가 아니라 이연주 사장님이던 시절에 송아주 사장님으로 불리던 분입니다. 이분을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부르게 됐는데요. 울산에서 태어나셔서 서울로 또 유학을 오시고 연기를 전공을 하셨지만 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서 이분도 이제 20대 때 시작을 하셔서 이젠 어엿한 아이 셋의 엄마가 되셔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계신데요. 이분 왈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저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었는데요. 어떤 다른 매력을 보고 PM과 H를 선택을 하셨는지 직접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N사의 탑 리더셨던 송아주 사장님, 다시 태어난 시에나를 우리 화면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에나 화면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그때 우리 오프라인 사무실에서 봤던 그 얼굴 그대로셔가지고 너무 사기 캐릭터이신데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 예쁘신데,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또 우리 글로벌 H 멤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경험 10년 만에 H그룹에서 인생 2회차 새로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시에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분야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리스펙할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걸 네트워크 마케팅을 쭉 전업으로 하셨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고요. 20대 때 시작하신 게 맞으시죠? 20대 때 시작하셔서 그 10년 동안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첫째가 몇 살이에요? 지금 3학년이에요. 10살. 사망, 10살. 막내가 몇 살이죠? 막내가 3살. 3살. 와, 여러분. 10살의 어머님이십니다. 와, 이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또 그 중간에 코로나를 겪는 또 시기도 있었고 되게 다사다난한 10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가족을 또 꾸리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잘 이뤄오신 10년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면서 시에나가 어떤 삶을 또 이뤄오셨고 어느 정도 만족하시고 계셨는지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의 첫 네트워크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작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면서 했는데요. H그룹과는 좀 다르게 이 오프라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했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고 지고 안고 업고 데리고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네트워크는 관계 비즈니스다라고 하다 보니 한국 사람은 무조건 만나야 한다. 또 만나야 정이 쌓인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정말 개인 어떤 사정보다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아시죠? 김장, 뭐 제사, 그 어떤 가족 행사가 있다고 해도 못 가거나 또는 시스템이 없는 날 피해서 가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저는 재밌었어요. 뭔가 자산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태웠었는데요. 제가 트립도 5번을 갔다 왔었는데, 사실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생기다 보면 남편이랑 둘만의 시간을 갖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트립을 통해서 어떻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지 육아 관련해서 소통이라든지 뭔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막내 태교 여행도 트립으로 또 다녀왔어요. 이번에 신라도 어떻게 보면 태교 여행으로 트립을 다녀왔었는데 저한테는 이런 트립이 단순 여행이 아니라 어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가치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일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을 한다거나 아이들이 급작스럽게 뭐 열이 나서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했을 때 일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월세 소득처럼 들어오는 걸 보면서 또 출산하고 제가 한 달을 쉬었는데 그 전에 그 전 달보다 더 많은 소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순간들에 저는 네트워크 비전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터졌고 많은 것들이 온라인화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또 팀을 확장하게 되었고 그때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경험했던 건데 어,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이 또, 그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다시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오프라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던 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절 좀 생각나세요? 저는 또 그때 시절 또 이렇게 까맣게 잊고 또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때 한번 우리가 맛봤던, 진을 좀 걸을 수 있는 계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회식이 사라지고, 뭔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재택근무 이런 걸 경험을 했다 보면, 사실 내가,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할 수 있는 거였어? 라고 했다가, 다시 과거에 했던 걸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와닿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정말 들어봤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되게 네트워크 10년 되게 좋다. 이렇게 아이도 낳고, 가족과도 남편과 또 깊은 시간도 가지시고, 또 임신 출산하시고, 또 현금 흐름도 맛보시고, 너무 그 시절을 이렇게 되게 기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에너지거든요. 뭔가 막, 옛날에 너무 열심히 했지만 이랬어가 아니고, 너무 만족하셨다는 어떤 포인트들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시에나가 그 전 회사에서 PM으로 치면 EVP 정도 직급의 그 다이아몬드 보석이셨잖아요. 그 직급을 또 높은 직급을 달성하셨고 조직도 크게 이제 리드를 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이 지난 시간 쌓아오셨던 자산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하셨다는 건데 이 제휴사를 변경하고 또 그룹을 바꾸는 이 큰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시에나가 느끼셨던 한계가 어떤 거였었고 또 나름 또 노력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계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었는지 그때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면서 고민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할 수 있겠는데
나처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뭐 투잡 때문에, 누군가는 아이들 때문에, 누군가는 지방이라서, 해외라서.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오프라인으로 나오라고 하게 되고, 나오지 않으면 또 답답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씩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바뀌는 그 회사의 보상, 그리고 가격이 예전에는 정말 가성비가 좋았었는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추천을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없어지고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제품이 많다라는 게 장점이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또 너무 많았어요. 누군가는 다이어트, 누군가는 인플루언서, 누군가는 피부샵, 콜드. 근데 제가 다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배웠던 어떤 네트워크의 본질이 점점 방향을 잃어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방향이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파트너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다이어트도 막 엄청 해보지도 않았고,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피부샵도 다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혼란스럽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결정적으로 1박으로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첫째 날 이제 끝나고 애프터를 하는데 파트너들한테 우리 할 수 있어. 해내자. 우리 해보자. 막 이런 말을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저를 마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그래서 그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올스탑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확신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공개가 되면 이제 H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시에나가 느끼셨던 게 사실 제가 느꼈던 것이고 또 H가 옮기기 전에 느꼈던 바로 그거랑 똑같아가지고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업계 전반에 그 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뭐랄까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되기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시에나가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딱 직시를 하고 리더로서 책임감 있게 묻어두고 가지 않고 이거를 열어서 직면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의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너무 이런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용기가 되는 그런 답변이었을 거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런 고민을 하셨고, 이제 더 이상 파트너들에게 으쌰으쌰가 안 되는 그 시간, 내가 또 파트너뿐만 아니고 나를 리크루팅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 시간에 어쨌든 제휴사를 한번 바꿔봐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에나가 제휴사를 PM으로 변경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도 한때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게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마주하고 정말 냉철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대로 괜찮겠어? 진짜 N사만이 답이야? 계속해서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 네트워크의 그 마케팅의 비전은 봤잖아.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막 제 자신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뭔가 또 다른 인연으로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묻다 보니까 꼭 그 회사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말한 것처럼 쌓아놓은 부분들이 아까울 순 있지만 당장이 아니라 멀리 봤을 때 더 좋은 곳에서 더 큰 자산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한다. 목이 탑니다. 10년의 그래서 세월을 얘기하자니. 그래서 그때 한번 알아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정말 신중했어요. 신중히 알아봐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모든 네트워크 제품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나쁘면 네트워크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어,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이제 어떤 회사가 좋을까를 봤더니 PM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 중이었어요. 제가 그때 알아본 당시에. 그래서 보면은 제품은 굉장히 심플한데 10만 원대 제품으로 글로벌 기업 6위까지 간다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요. 보상도 고등법원에서 인증된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자들이 막 해놓은 그런 마케팅을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구글링을 해서 사이트도 막 들어가 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전 GPT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고 유튜브도 정말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도 듣고 또 들으면서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기야? 여기 맞아? 하면서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PM은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들어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생 회사도 아니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검증된 네트워크 회사라서 오히려 좋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봐야겠다,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GPT한테 물어보고 같이 결정하고 들어오시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게 다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것과 최종적으로 GPT의 결제를 받고 들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이게 너무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이 과정 얼마나 또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정리하는데 또 오래 걸리셨겠어요. 오늘 거기까진 다루지는 않지만, 정말 어렵게 또 어쩌면 또 심플하게 마지막으로 PM이라는 회사를 결정을 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랑 하느냐, 그룹을 어디서 하느냐,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네트워크 두 번째이신 분들은 이 사람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나도 이제 그룹과 스폰서를 고르셨는데, 제가 처음에 듣기로 처음부터 H는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H는 아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룹을 고를 때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또 왜 최종적으로 H를 결정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들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룹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제품, 보상이 있다라고 해도 그룹, 그리고 그 그룹의 리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무래도 이게 두 번째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을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룹에 따라서 그 그룹의 리더 방향에 따라서 내 삶에 그리고 내 방향에 나의 그 어떤 방향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는 아니었어요. 최대한 전 회사에서 함께 했던 분들과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그룹을 찾았었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대부분은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95%였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옛날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애들 이고 지고 업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막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지방이나 또 해외에 파트너들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막 후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온라인으로는 진짜 안 될까? 하면서 이제 또 어떤 그룹을 봤는데 그 그룹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를 수는 있는데 정작 제가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인플루언서로 나뿐만 아니라 탁
파트너들 복제가 가능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만 사업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배워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정말 복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신라, 제니스, 그리고 지금 사회자 오드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H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이 H밖에 없더라고요. H그룹의 사실 SNS를 보면 모두가 정말 굉장히 단단하고 주도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좀 진짜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줌으로 미팅하는데 사실 99%가 카메라를 켜고 정자세로 함께 한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저런 문화를 가졌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웠고, 더 놀라웠던 거는 제가 정말 팠거든요. 진짜 이 막 보면서 H 규모가 얼마나일까 막 이러고 보면서 봤는데, 보니까 대략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참여도가 8, 90% 이상이라는 게 사실 가장 놀라웠어요.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줌으로 진행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 그 톡방이나 이런 명수 대비해서 3, 40%, 높으면 50%가 참석을 하는데 그 참석을 하는 것도 카메라를 끈 사람들 포함해서 근데 H는 다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명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300명, 뭐 100명, 500명 막 있어도 크게 부럽지 않은데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H그룹은 직급을 떠나서 모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10명만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시간이 걸려서라도 주도적이고 단단한 팀을 만들 거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H로 가야 내가 진짜 원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댓글창이, 이거 댓글창을 유튜브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너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이거는, 되게 팀을 실제로 리드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갖고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리더가 몇 명 있고,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느냐가 결국은 그게 진짜 이 네트워크의 자산의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 너무 또 리더셨던 분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진짜 온라인 시스템인지, 그리고 누구나 복제 가능한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로 세워주는 문화가 있는지, 이 교육, 요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짐에 또 이렇게 H그룹을 결정하실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제 그렇다면 그룹을 골랐어요. 그럼 누구를 골라야 되죠? 스폰서를 골라야죠. 이제 어느 사람, 누구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근데 되게 시에나의 스토리도 특별한 게, 시에나는 한국에 계시지만 또 직대 스폰서는 뉴질랜드에 계신단 말이에요. 보통은, 아,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아, 내가 뭔가 얼굴 보고 검증하고 싶기도 할 것 같고, 온라인을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볼까? 뭔가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비행기 타고 오래 가야지 만날 수 있는 이 예나를 스폰서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 회사에 있었을 때 업라인들이 모두 결혼은 했지만 딩크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상황, 저의 마음을 아무래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비즈니스에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상관이 없기도 하고. 근데 모두가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과만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상관이 없지만, 저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성장들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떤 말보다는 그냥 제 상황과 제 마음이 어떨지 눈만 봐도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가 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H그룹을 그 SNS를 보다가 우연히 예나가 차 안에서 말하는 릴스를 봤어요. 근데 그분도 전사에서 함께 H와 했다라는 걸 아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어? 보니까 이분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네? 근데 봤는데 또 애셋맘이 됐어. 그래서 피드를 또 보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SNS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구나. 사실 이 업라인과 멀리 떨어져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애셋맘이 열정적으로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참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이 함께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 지방이라든지 해외 파트너들이 생길 텐데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예나가 정말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그 내공들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2대도 1대도 다 똑같은 파트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라를 먼저 알았지만 예나와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신라한테 1대 같은 2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나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와, 무슨 신조어를 만드셨죠? 저 1대 같은 2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문의를 하셨다고. 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표현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걸 이렇게 느낄 때마다 참, 스토리가 참 재밌다. 각자 다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예나가 꾸준히 해야 하는 시에나가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나라는 사람이 최근 게시물이 언제 올라왔나? 이게 내가 7일 전이냐, 한 달 전이냐에 따라 근데 보니까 뭐 11시간 전, 어제 올리셨어, 뭐 오늘 올리셨어,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꾸준함을 느끼셨다고, 제가 그 신뢰를 쌓으셨다고 했던 그것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뭔가 두 분이 이제 애셋맘, 저도 이제 다 20대 싱글 때 뵀다가 결혼하시고 아이 셋 낳고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미팅을 하고 계신 장면을 보면 미혼인 저에게도 되게 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나가 느끼셨던 것처럼 또 시에나를 보면서 예나랑 또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누군가가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렇게 꾸려질 팀이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에나에게는 단기 목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에나의 1년 후, 내년 9월, 이 가을 바람 살살 불 때, 그때까지 1년 후에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으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요즘에 이제 정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것들로부터 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치만, 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런 오랜 습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컸는데 점점 지금은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지만 아직도 제가 많은 생각의 습을 내려놔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의 내적 성장을 올해 정말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만큼 H 그리고 저와 같은 방향을 보면서 주도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5분과 함께 정말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부터 더 단단한 사업자가 되고 저와 같이 단단한 파트너들과 함께 단단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저의 단기이자 장기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 1년 후에 이루어졌음을 이미 또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이 어려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담긴 참 어려웠을 그 변화들,
이제 변화를 선택하신 시에나가 너무 멋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H가 응원한다는 말씀 H 대표로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시에나 인터뷰 여기까지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에나였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모실 분, 시에나의 이 에너지에 이어서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대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셨고요. 여전히 20대이십니다. 한국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6년 동안 불태우면서 부부 사업도 하시고, 직급도 높게 달성하시고, 팀원들도 리드하면서 그 안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지만, 콜드의 여왕이 되어 있었다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인스타그램으로 H그룹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네, 회사도 바꾸고 그룹도 바꾸는 그 변화를 결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 입성한 지 3개월 지다 이제 들어오셨는데도 원래 멤버처럼 느껴질 만큼 H의 전략과 방향을 굉장히 원했던 분이신데요. 우리 니콜을 화면으로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니콜.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 그 이부 느낌 아닙니까? 되게 뽀샤시한 아, 오늘, 그림. 오늘을 위한 원피스입니다. 괜찮나요? 너무 예쁘시고요. 이 감사합니다. 중단발이 딱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우리 니콜 영상 보고 계신 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 네, 날짜를 보니 네트워크 마케팅 7년 차에 접어들었더라고요. 이 7년 차에 새로운 도전,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한 니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콜이 20대 때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셨고 6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결혼도 하시고 또 부부 사업 하시고 또 그 당시에 본사에서 전속 강사 이렇게 좀 액티브하신 잘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속하시고 정말 영혼을 갈아 넣은 비즈니스를 하셨었는데 그 누구보다 전투적으로 해야 할 걸 했지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H그룹을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고 또 언제부터 지켜보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좀 나눠주실 수 음, 있을까요? 저는 일단 H그룹을 알게 된 건 당연히 인스타그램 마케팅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아니죠, 전 세계를 덮쳤죠. 그때 사실 제가 19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은 봤는데, 이제 막 하려고 할 때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제 직업은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던 영어 강사였고, 그때 그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 이렇게 한계를 느낀 게 영어 강사를 지속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오프라인이었으니까. 근데 네트워크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SNS로 이제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도 온라인으로 시작해 보려던 찰나에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스치듯이 보게 된 게 H그룹이었어요. 스치듯 봤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타사 젊은 리더분들, 온라인 팀들이 제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막 지켜보면서 팔로우는 안 했어요. 그 어떤 리더도 팔로우 안 하고 내가 널 지켜본다는 걸 알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이디를 몇 분 걸 외우고 검색해서 들어가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무서운 사람이죠. 아이디를 외우고 검색해서 들어가서 막 염탐을 하면서 계속 어 이제 보게 됐던 게 H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스치듯 지나치듯 이렇게 봤는데도 너무 멋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지 팀에 나는 어른들이랑 하는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냥 저런 멋진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건가? 뭐지? 뭐지? 이런 궁금증? 계속 궁금하게 하는 그런 사진들과 포스팅들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제 전사 업라인이셨던 분이 이제 21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H그룹 본 적 있냐? 이러면서 이제, 네, 이거 공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지켜보던 그룹이다. 아, 이 사람들 되게 멋있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스토리로 이제 제가 업라인이셨던 스폰서님이랑 그런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스폰서님이랑 저랑 같이 알게 되다 보니까 토니를 그때부터 이제 지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분 되게 리크루팅 하고 싶다. 이 그룹 자체를 통째로 리크루팅 하고 싶다. 아, 우리가 하는 마케팅을 알면 이 사람들 분명히 올 거다. 이러면서 무슨 근자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직급이 핀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연락할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 업라인이셨던 스푸너님이 먼저 제 연락을 취해 보셨죠. 댓글도 달고 뭐 DM도 보내고 근데 톤이 정말 깔끔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그리고 제가 핀이 되고 좀 자신감 이렇게 막 물어 올랐을 때쯤 그리고 새로운 리크루팅이 필요할 때쯤 토니한테 저도 이제 DM을 보냈어요. 너무 보내고 싶더라고요. 토니가 그 당시에 막 출장을 막 다니는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대구 혹시 오시냐, 대구 오실 일 있으면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또 DM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차게 거절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H그룹을 지켜봐오고, 또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들 멋있다, 또 리크루팅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아, 이게 토니한테 역으로 리크루팅을 하고자 했던 그 대담함이,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었는지가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네. 컨택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게 사실, 니콜이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또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들이대는 마케팅도 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니콜의 스토리 쫙 들었을 때 너무,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했던 거는, H그룹의 리더, 그러니까 뭐 소위 네트워크에서 그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그룹장이 톤인 줄 아셨대요. 쉴라랑 제니스를 아예 모르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톤이 이제 인스타에 좀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덩달아 저도 알려졌던 것 같아요. 톤이 다 감사해요. 근데 쉴라랑 제니스는 아예 모르셨다. 이게 현재 H의 이 문화, 누가 리던지 모르는 그런 특별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워낙 온라인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타 회사인 사람들도 이렇게 다 보게 되는 이게 이제 현재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니콜이 토니에게 컨택을 했으나 또 거절도 당했으나 지금 이렇게 그 당시 정나영 사장님이었겠죠. 니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시에나처럼 또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시면서 또 그 제휴사 안에서 또 어떤 한계들을 느끼셨었는지 그 느끼셨던 한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 토니랑 미팅할 때부터 얘기했던 이 한계, 세 가지 한계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의 한계였어요. 이게 사람들 간에 정해진 문화는 어느 그룹이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문화가 지켜지게끔 이끌어주는 리더뿐만 아니라 문화가 지켜지게끔 함께 기준과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를 포함한 일부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노력형들이었고, 근데 이제 일부는 또 네,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어, 저한테 약간 위로 아닌 위로로 주변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랑 해서 그렇다. 어, 연령대가 있으니 이해를 하자. 혹은, 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뭐,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들었던 말이고, 젊어서, 너무 어려서, 이제 정나영 사장님, 정나영 스폰서님 너무 어려서,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FM이라서 너무 빡빡하다. 뭐 그렇게 유도리 없이 하냐.
그런 말들로 상처받기 일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준과 문화가 지켜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롱런 하려면 그게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스템 방식의 한계예요. 그러니 제가 H에 있겠죠. 아, 저는 온라인으로 첫 파트너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정말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정말 소중한 파트너였겠죠. 그래서 지금 오드리와 러브 앤 토니처럼 저도 이제 부부가 제 다운라인에 직대로 함께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운전을 포항에서 대구가 거의 1시간 거리인데도 3시간씩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운전 실력이 막 편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정말 그 열정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저랑 콜드 컨택으로 정말 그분이 진정한 콜드의 여왕이죠. 저보다 더 하려고 막 미친 듯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막 100명 목표 잡고 막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분도 결국엔 3시간씩 걸려서 왔다 갔다 했던 이 오프라인의 함정에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원데이 세미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오프라인 1박 세미나. 저도 C쌤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고, 아까 시에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뭔가, 아, 저럴 수도 있는데, 참여하지 않을 때 이 안타까운 마음과 속에서 약간 들끓는, 스폰서로서 들끓는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스스로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파트너를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겠더라고요, 점점. 그리고 그 파트너도 힘든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참, 서로 열심히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해 보려고 하고 많은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맛봤고, 콜드 컨택으로 힘들게 파트너를 만들어서 승급도 하고, 뭐, 결과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실패를 맛보고,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한계를 맛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온라인 팀들을 보면서는 굉장히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시스템의 한계가 보였거든요. 감히? 제가 감히? 그래서 이제 H그룹이 조금 더 돋보였고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는데 난 저걸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온라인 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그리고 긴 시간을 다른 팀들도 많이 지켜봐왔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시스템 한계였고, 세 번째는 리더십의 한계였어요. 정말 첫사랑처럼 애틋했던 전사였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회사를 사랑한 걸 본사 직원들도 다 알 만큼 그랬는데, 제가 이 전사 비즈니스를 내려놓기 1년 전부터 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깊게 고민했던 부분이 이 리더십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본사 대표 이사님이랑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도 전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리더십의 한계다라고 저는 대놓고 표현할 만큼 많이 고민하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기준이 있지만 이 건강한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 위에 그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추구했던 비즈니스 방향이고 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만들고 지켜내고 이 문화가 안정화됐다라면 진정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머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책을 많이 읽고 너무 리더십 강의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이제 리더십의 한계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균열과 흐름들이. 제가,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환경이 너무 많았고, 그게 잦아지다 보니까 이 리더십의 한계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젊은 리더분을 저는 많이 찾아다니고 만나서 실제 오프라인 미팅도 많이 하면서 배우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근데 슐라 같은 리더를 저는 처음 만났어요. 그렇게 수많은 핀이 높고 성공했다라는 내노라는 리더분들,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도 한국 들어오셨을 때 만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슐라 같은 리더를 처음 봤어요.
누가 리더인지 모르는 H그룹을 만들고 싶다 하셨다는 그 표현도 너무 놀라웠고, 그런 그룹을 원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실제로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들어왔잖아요. 신라가 리더인지도 모르고 그 그룹을 알고 들어온 거 자체가 진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와서 슐라가 누군지 알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를 알았잖아요. 그 얼마 전 동산회에서 첫 만남에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제가 함께 했었는데, 그때 그 가장 마지막까지 계시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니콜 운다면서 블레어가 막 촬영을 했었는데, 진짜 제가 상상하던 게 현실로 이루어진 느낌이었다 해야 되나요? 그 리더십의 한계가 완전 말끔히 정반대로 딱 해소가 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라의 리더십이 돋보였다기보다는 그런 리더십이 H 멤버들 각자에게 다 스며들어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이 시스템이 확장되고 유지가 된다라는 게 요즘은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이 리더십이 함께 공존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동을 받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한계는 이렇게 세 가지였고, H에 들어와 보니 이 한계는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댓글창이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막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제 목이 아프다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세 가지가 이제 문화, 오프라인 기반 시스템, 또 리더십에 대한 한계였는데,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요. 왜냐면 H그룹도 이제 독립을 하기 전에는 모 그룹이 있었겠죠. 뭔가 진입 장벽 없이 다 받아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략 다 다르고, 오프라인 기반으로 저희는 정말 아까 우리 송아주 사장님하고 아침 일찍 7시에 봐서 11시에 집에 가면서 월화수목금토 일을 막 그렇게 오프라인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룹 개척을 하고 우리가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 몇 가지 내용들 중에 방금 니콜이 정확히 이 정확한 워딩으로 우리가 하지 말자 했던 거를 느껴주고 계셔서 사실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 뭐 전 회사에서 배운 것도 분명히 있고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한계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라 이제 니콜도 웬만하면 가장 좀 중립적인 단어들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틀렸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너무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고, 그래서 이제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H그룹으로 또 결단하는 게 또 비교적 심플하게 마지막에는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궁금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단골 인사이드 H 질문이 있어요.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들어오셨는데, 왜 그룹이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음,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꼭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문의 전과 문의 후로 나뉜다. 왜 H였는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문의 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에서 이름 좀 날린다라는 온라인 팀들을 대부분 지켜봤던 저예요. 그래서 결국 구조가 다 비슷하다라고 느꼈고, 온라인으로 문의를 받더라도 결국엔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해야 되고, 시스템 참여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제품을 억지로 판매하고 강요하고, 뭐 이런 방식? 그래서 이미 제가 경험을 해봤고, 한계를 맛봤던 부분들이라 그 이상을 보여줄 팀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스치며 반복된 스침이 이제 만들어낸 이 H, 제가 바라봤던 H는 그런 부분에서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온라인 팀이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드러내자는 뭔가가 있다. 궁금해 죽겠다. 마지막에는 진짜 이게 전사에 너무 이제 마음이 강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영탐하러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참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늘 간절히 바래왔던 거는 저는 콜드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정말 지인 없이 네트워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비즈니스가 익숙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무너져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쌓아 올린 걸 무너진 경험이 생기면서 내가 다시 찾아가는 비즈니스로 쌓아 올릴 수 있을까? 나 네트워크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H가 눈에 더 들어온 거죠. 토니가 계속 저한테 플러팅을 하더라고요. 릴스로. 릴스 플러팅을 확실하게 당했죠. 찾아오는 비즈니스. 우리는 아무나 안 받는다. 찾아오는 비즈니스를 한다. 아, 이거에 이제 확 꽂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H의 결과들까지 제가 맛을 봤잖아요. 들어오기 직전에. 모소대나무가 떠올랐어요. 모소대나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고요. 이 모소대나무는 땅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5년? 4년? 5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그 뒤로는 정말 15m까지 자랄 정도로 폭발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특히나 계속 그 등산 가셨던 그걸 영상을 보면서 PT가 되어지는 오드리의 릴스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 올해부터 또 폭발하기 시작했다. 장난 아니다. 큰일 났다. 나 더 늦기 전에 합류해야겠다. 빨리 넘어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막 갈팡질팡하고 내가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아, 이건 진짜다.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이렇게 단순히 온라인 방식이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이 있는 이 온라인 그래서 이제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느 날 밤, 아주 센치해지는 그 밤 시간에 DM을 보내버렸죠. 손가락을 누를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다가 보내고 나니까 속이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일단 미팅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는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는 않았고요. 줌 미팅으로, 네, 줌 미팅으로 시작하게 돼서 참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문의 후에는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문의하고 나서 첫 줌 미팅에서 H그룹은 단순한 온라인 팀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두해브라는 정말 제가 너무 외치고 다녔던, 혼자 막 외쳤던 이 비두해브. 이 철학 위에 진짜 단단하게 설계된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문의하고 나서 이 과정 중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단순히 온라인 방식이라 선택한 H가 아니라 H그룹이기 때문에 H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네. 딥하죠, 여러분. 깊죠. 되게 깊은,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걸 들여다보고 이 가치를 정리하고 그걸 느끼고 실현시키려는 그게 굉장히 강한 리더 중에 또 그런 타입이셨던 것 같은데,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제가 느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아세요? 그 경력직 셰프가 저 레스토랑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요리 맛을 딱 먹고 레시피를 쫙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처럼 H그룹의 문화, 매뉴얼 뭐 이런 거를 맛볼수록 이해하고 감동하는 이 포인트들이 이걸 이렇게 했다고? 이 맛은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력직으로도 들어오시다 보니까 또 포인트들이 또 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H그룹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신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고 있었겠지만 예, 니코를 눈을 뜨고 고민하면서 온라인으로 저희를 찾아오셨던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이렇게 니콜 현장에 있게 한 것 같고요. 또 H그룹의 브랜드 파워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니콜이 H의 문을 두드리시고 사업 입문 교육하시고 지금 3개월 정도 이제 진행을 쭉 해오고 계시잖아요. 이 네트워크의 사립학교라고 불리는 이 H그룹의 이 입문교육, 네, 명불허전 입문교육
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같이 소셜 경영하는 거, 또 트레이닝 하는 거, 또 오늘 인터뷰까지도 같이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기도 하셨는데 이제 H그룹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실제로 했을 때 어땠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을 텐데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어떠신지 H 시스템 후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아, 만 2달이 안 됐습니까? 2개월 차이시군요. 아, 네. 만 2개월 차가 아직 안 된 시스템 후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정의를 하자면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전 회사, 전 그룹에서 젊은 리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일단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드리가 하는 역할, 토니가 하는 역할, 이 모든 역할을 시스템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자료 제작, 뭐 강의 준비, 마케팅까지 다 직접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 봉사는 기본이었고, 그래서 그런 저였던지라 감히 기준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대심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도대체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도 했고. 근데 이 H그룹의 시스템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고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인상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운영진과 리더, 이 몇 명이 제니스, 슐라, 오드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스스로, 우리 아까 그 자기주도 비즈니스 얘기했죠. 스스로 사업가처럼 움직이는 구조라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주도적으로 움직이는데 혼란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고 이 위임하는 부분, 이런 분위기 덕분에 시스템이 더 단단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H그룹의 문화가 이 건강한, 정말 건강한 이 문화가 보이지 않는 뿌리 마냥 이 멤버들 안에 정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네. 카톡방에서부터 보여지더라고요. 그 시에나도 저도 같이 놀란 부분일 텐데 완전 투명하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네트워크 업계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거 불가능한 소통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스스로 이 건강하지 않은 분위기를 차단해내는 이 문화가 뿌리 역할을 하면서 결국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숲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걸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이 H가 단순히 좋은 팀, 좋은 그룹이 아니라 진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한 마을이다. 빌리지다. 네, 그룹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달라진 건 제가 레버리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파트너와 소비자가 막 확장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수익의 레버리지만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네트워크 업계, 이 오프라인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근데 H그룹에서는 이 레버리지가 단순히 숫자의 확장, 매출의 확장이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교육, 협업,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는 힘. 그게 이 레버리지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레버리지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아,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공유했던 사례 중에 있었는데, 다른 그 타사 사장님도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막 전달하려고 막 하실 때 제가 저는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부분이 이런 경험 때문인 거죠. 제가 알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H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얘기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맛을 봐야 알죠, 그죠? 우리 맛집도 사진만 봐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아, 분위기, 요리사의 철학,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먹었더니, 헉, 역시 상상 이상이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의 내통 맛집을 또 경험하고 계신데, 아, 또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현실적인 밸런스 좀 맞춰보는 얘기 해볼 텐데, 뭐 어쨌든 니콜이 직급도 높으셨고, 경력도 있으시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보이시죠?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인터뷰가 아니라. 또 남편분은 현재 지금 또 기존의 네트워크를 쭉 유지를 하고 계신 또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멤버들이 성과가 올라오거나 막 PM 타이밍 지금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되게 조급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원래 내가 리더인데 내가 가면 보여줄 게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조급함이 들 수 있는데, 어떠세요? 니콜은 요즘 사업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신도 아니고요. 당연히 부러워 보이는 대상이 있죠. 당연히 잘하는 분들, 그리고 뭐, 엘리나 다이애나처럼 H그룹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던 이 분들을 보면, 아, 나는 왜 이때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요. 나 왜 이제 여기 왔나? 왜 이제 H를 알게 됐나? 이런 마음부터가 사실 제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적응하기에 앞서서 토니가 정말 저한테 강조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도 멤버들과의 신뢰, 두 번째도 신뢰, 세 번째도 신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안 들게 차단하게 되는 게 거기에 그런 마음에 이 신뢰를 쌓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급함이나 욕심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그럴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정말 호르몬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진정한 호르몬의 노예거든요. 그래서 조급할 땐 엄청 스스로 막 갉아먹고 네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것밖에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너 때문이야. 스스로 탓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H그룹의 건강한 문화와 시스템 속에 있다 보면 매일 그런 감정이 해소가 되고 좀 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고 뭐 경력이 있다고 통하는 H그룹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오히려 경력이 없고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신나게 진짜 날 수 있는, 네,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H그룹은. 그 어, 경력자들은 뭐, 오늘 스피치 하시는 엘렌이나 시에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공감하실 텐데, 경력자들은 머릿속에 뭐가 많다고 생각해요. 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은데,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 백지장의 상태로 H그룹에 들어오면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하고 잘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 비워내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또 이제 같이 우리가 같은 거를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덕분에 또 잘 이렇게 마음을 잡으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은 있지만 H라는 커뮤니티가 처음이고 온라인으로 정말 이걸 해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런 뭐랄까 직급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조직이 다 있었지만 다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이 새로운 시작 안에서 의미 있는 필요한 과정이란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만 2개월이 아직 안 되셨다 그래서 너무 적응을 잘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저희도 너무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니콜한테는 조금 장기적인 목표를 여쭤보고 싶은데 5년 후에 몇 살이시죠, 니콜? 제가 30대 중반이겠죠? 아, 30대 중반이시군요. 아, 너무 좋네요. 네, 5년 후 니콜이 그리는 니콜의 삶, 니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지, 니콜의 목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그 공통 나이라고 하죠. 한국 나이는 조금 다르니까. 공통 나이로는 아직 20대예요. 한국 나이로 30이고, 공통 나이, 미국 나이로 29인데요. 5년 후면
30대 중반쯤에 접어들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소름 돋네요. 네. 소름 돋고. 현재 저는 이제 2세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2세도 계획 중이고, 또 이렇게 H 베이비로 낳아 키우다 보면, 어, 저의 5년 후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상상이 아니라 보이고 있습니다. 5년 후 저는 회사가 보내주는 각종 트립에 자연스럽게 달성되어진 파트너 3명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H그룹의 운영진으로 이런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남편도 저의 소중한 ABO 중 한 명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온 가족이 PM 제품을 마시면서 건강합니다. 가족 여행도 이제 따로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엄청 바쁜 걸로 보이고요.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행복한 삶이죠. 네. H그룹의 또 이 건강한 문화 덕분에 남편과 사이도 너무 좋고, 또 매일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돈 주고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네, 사당으로 양평으로 해주러 다니는 모습도 네, 보입니다. 보여요. 네.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 네네. 아, 요리사 비유를 들었는데 요리를 좋아하시는군요. 또 네. 오프라인으로 굳이 요리를 또 온라인 사업이지만 굳이 보고 싶은 그런 사이기 때문에. 아, 니콜의 비가 너무 생생하게 저도 느껴지고요. 너무 응원하는 말씀 응원의 메시지 전하고 또 이제 니콜과 어려운 변화들 오늘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진심으로 와 닿았고요. 또 새로운 시작에 H그룹이 함께 한다라는 또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니콜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네 여러분 댓글창을 너무 읽어드리고 싶네. 아, 너무 재밌는,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인사이드 H N회차, 나오시는 단골 멤버신데요. 제휴사 변경, 스폰서 변경, 그룹 변경, 이 이야기에, 어떻게, 이 민감한, 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 이야기에 이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경험하셨던 무수한 변화, 또 결코 쉽지 않았던 계속해서 했던 새로운 시작들, 이제 이분이라고 딱 이렇게 떠올리면 원하는 삶에 대한 간절함 하나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돌파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개는 이쯤 하고 이분의 다이나믹한 스토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리더 엘렌을 화면으로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엘렌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엘렌 동생이 나오셨네요, 오늘. 굉장히 상큼하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화를 저런 좀 펌이? 접었어요. 네, 히피 펌이라고 하나? 그죠? 뭔가 단어가 기억은 잘 안 나요. 엘렌 펌으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엘렌 네. 펌으로 새롭게 돌아오신 엘렌, 우리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H의 글로벌 멤버 엘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커네디컷이라는 곳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이 일을 병행하고 있고요. 만 4살짜리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웰컴.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에 같이 조인을 해주고 계신데, 인사이드 H의 엘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초대했었는데, 엘렌도 벌써 2년째 네, H그룹 멤버로 함께 하고 계시죠. 이제 앞서 인터뷰해주신 시에나나 니콜처럼 원래 N사 시절부터 H를 지켜보셨던 타 그룹의 리더셨는데, 엘렌이 제일 처음 H그룹을 알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그걸 이제 H를 발견하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원래 기존의 그룹에서 굉장히 H를 구현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보셨다고, 다양한 적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셨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니콜이랑 시에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엔사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때 한참 그 유튜브이 되게 많이 뜨던 때였어요. 지금은 저희가 너무 유튜브를 잘 쓰고 있지만 그때는 유튜브 많이 알지 않았던 때였는데, 제가 그걸 막 해볼까, 그냥 기울거리고 있었던 때, 제 아는 지인 언니가, 이거 해봐. 그 유튜브 하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던 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그 엔사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제품보다는, 사실 제가 약사로 일하면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품보다는 보상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 오드리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그 팀과 함께 합류를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뭐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 엔사 미국에서는 그 치약으로 소셜 셀링이 갑자기 붐이 떴던 때였어요.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근데 그 소셜미디어를 너무 다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도 니콜처럼 제 팀에서 이제 어린 친구에 속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소셜 셀링을 해봐라. 그래서 하는데, 사실 소셜 미디어를 한다고 해서 소셜 셀링을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리더분께서 신라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인스타에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딱 집으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때 벤치마킹을 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 정말, 너무 잘하고 계셨고, 그리고 사실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소셜 셀링이랑 한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라나 H그룹이, 그때 당시는 H그룹이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했었던 그거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사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바이브나 그런 매력을 되게 지켜보고 있다가, 영상을 통해서 그 제품 설명을 하거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는 좀 따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그런 거 아시죠? 누군가 뭔가 이렇게 따라하고 싶으면 되게 유심히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깊이, 그 첫 비드까지 막 쭉 보면서 제가 그걸 한 5년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benchmarking을 하려고 제가 알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깊게 지켜보게 되었고, 그리고 한 2018년도쯤에 그 분위기가 좀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H그룹이라는 갑자기 문구를 쓰시고, 뭔가 팀이랑 이렇게 단합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 H가 그때 기억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라는 그것도 이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 어, 그게 사람을 되게 중요시하는 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치관이 나랑 되게 비슷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팀이 생기면서 저 나름대로 그룹을 사람인 있잖아요. 그 한자로 사람인 해가지고 인그룹으로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만들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그때쯤에 아마 그 신라의 강의가 유튜브에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아는 만큼밖에 일을 못한다고. 그래서 H 멤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랑 그 돈을 빨리 버는 방법보다 그때 300만 원만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신라와 H의 이렇게 H며 들어온다 그러나요? 이렇게 스며드는 거? 네, 그렇게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화면 너머로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게 너무 재밌죠, 여러분.
전 후원자가 현 후원자를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섭지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온라인이 없을 때는 그냥 내 지역에 있는 사람과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다 오픈된 시대에는 글로벌하게 이렇게 픽할 수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또 이게 받아들여야 하는 업계의 이 마켓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엘렌이 이런 노력 저런 노력 정말 이 사람인 미국에서 한문으로 인그룹 너무 얼마나 이게 노력이에요. 그죠? 정말 시도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오프라인 기반에서 차도 많이 탔지만 비행기도 정말 많이 타셨잖아요, 엘렌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이제 몇백만 원, 이제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 이렇게 현금 흐름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음에도 그 직급과 그 자산을 내려놓고 탈퇴를 하고 그 대가 지불을 하고 H그룹으로 또 그룹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해요. 아, 맞아요. 쉬운 결정은 사실 진짜 아니었어요. 여기, 앞서 시에나와 니콜이랑 비슷하게 당연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그리고 좀 그래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제가 쌓아두고 있던 게 음, 마치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지을 수 있지라는 정말 허망하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밭 위에서 아무리 벽돌집을 지어도 사실 언제 무너질지 그게 진짜 마련이잖아요. 쉽게 무너지는 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팀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정말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고 배움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그 방향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이 저는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제 최선을 다 이미 I gave my all. 그렇기 때문에 좀 후회 없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예를 들리자면, 저도 함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의 평균 한 50대, 60대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시스템이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누누이 들었고 또 책에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 볼륨보다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되게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그 그룹의 이제 팀 리더분이 안식년을 이제 몇 년 가지는 시기였어가지고 형제 파트너들끼리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다른 타 그룹 리더 사장님이랑 이제 또 같이 손도 잡아보고 또 막 시스템을 또 돌려보고 근데 아마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그때 제일 큰 깨달음은 시스템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 돌아가도 같이 뛸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뛸 사람이 없으면 정말 무소용이다라는 걸 그때 진짜 크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제가 좀 워커홀릭이었어가지고 그때도 뚜리잡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개인 사업이 필요했고 제가 원했던 거는 온라인 쪽이었어서 온라인도 했지만 제가 한국 팀이랑 같이 있었고 미국에 있는 한국 팀이었지만 거의 다 오프라인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운전해서 저도 이제 커네디컷에서 뉴욕이랑 뉴저지를 이제 일주일에 세네 번은 그냥 기본으로 갔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거는 그냥 너무 기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제 유타를 가서 그 미국 친구들이 하는 시스템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꼭 갔었고, 미니멈. 그리고 거기서 그것도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전체에서 하는 시스템이 또 히말라야.
이런 거 얘기하면 희망한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 한국말로 하는 시스템, 영어로 하는 시스템, 이제 MC도 해 가면서 또 거기에서 오프라인 하는 랠리도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하면은 1년에 두 번도 가고.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건 진짜 많았거든요. 뭔가 하는 것도 많았고, 시스템적으로 내가 맡아야 되고, 뭔가 리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뭔가 하는 건 많았는데, 뭐, 이도 저도 아닌 방향에, 뭐, 저도 온라인을 해야 되고, 이제 저는 제가 있는 곳은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도 거의 저희 남편도 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은 또 페이스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하고 또 그거를 페이스북을 또 페이지에서 또 그렇게 뭐 어떤 소통방 하나 또 돌리고 이벤트도 돌리고 그러니까 잠은 거의 그냥 뭐 한두 시간 자면 되게 많이 자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몸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게 된 것 같아요. 힘든 거를 지나서 이제 피폐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엔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혼란스러웠다라는 말을 아까 이제 니콜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숨차게 달려오다가 아마 신라가 한 2021, 2년 정도 때 그 매뉴얼에 대해서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노출을 하시고 되게 강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출산을 하고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출산을 하면 많은 걸 내려놔야 되는데 저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멋있는 건 줄 알고. 근데 계속 이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아, 저게 뭐지? 저 매뉴얼을 있었으면 나도 좋겠는데, 나도 매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지?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매뉴얼화 시켰지?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몸은 몸대로 좀 안 좋아지고, 또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안 하고 자꾸 안 자고 막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저희 남편이 원래 저를 되게 서포트를 했는데 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온 거죠. 네, 저한테 너 이 정도로 열심히 할 거면 다시 약국을 나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면서 근데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 이제 막 인센티브도 막 돈 준다고 하니까 돈 안 되는 일, 제 남편 입장에서는 남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서포트는 받지 않는데 도대체 뭐를 하고 있고 맨날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냐, 이제 그러던 순간에 사실 이제 몸이 진짜 안 좋으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내가 진짜 난 이걸 못하는구나.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잘하고 싶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가 안 되면 나는 이제 I can walk away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 말을 해놓고서도 이제 찔리는 거예요. 본인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 비전을 받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한테 연락해봐 마지막으로 상담 받아봐 이러더라고요. 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라인 체인지해 이랬어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저는 하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의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배신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남 탓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되게 심했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다가 이제 신라한테 뭐 이제 사실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나열을 해줬어요. 이런 분한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가치관도 그 인구를 또 한 것처럼 되게 맞으니까 그럼 한번 상담해 보자. 라고 예, 상담을 해서 진짜 상담하고 3분도 안 돼서 What am I doing? 해가지고 여기 Love vs History 진짜
사실 말씀해주신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이번에 커네티컷 갔을 때 정말 디테일한 모든 상황들을 다 들었거든요. 정말 오프 더 레코드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아, 그냥 라인 체인지 해라고 했던 그 말 뒤에 얼마나 정말 엘렌이 그냥 해볼 만큼 다 해봤고 남들이 나를 설령 돈으로 볼지언정 엘렌 정말 진심으로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그 가이드를 또 주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회사 PM 이제 쉴라를 그렇게 알게 되었지만 H를 알게 되었지만 이제 제휴사를 PM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이제 엘렌을 여러 번 모시다 보니까 제가 좀 다양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엘렌을 제가 처음 뵌 그때 그 기준으로 지금 그 가장 건강하고 가장 날씬하고 가장 그 리즈를 매번 갱신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제품력적으로 이제 N사 제품도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게 개선이 됐고 좋았지만 이 PM 제품, 이 독일제 이 제품을 먹으면서 또 엘렌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떤 개인적인 변화를 또 경험을 하셨고 또 지금 약사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템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또 독일 PM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질문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우선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냐면 저는 PM도 PM이지만 사실, 신랑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제품도 있지만,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과 서포트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안정이 되면서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또 이제 제품도 제품인지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PM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살짝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H그룹을 선택을 했는데 H그룹을 선택하고 2주도 안 돼서 갑자기 제휴사를 옮긴다는 소식을 받아서 오이? 오이? 했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엔사 때도 제가 제품을 너무 좋은 건 저도 알았고, 그리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 제 주변의 분들도 엔사 제품, 이렇게 좀, 그 옛날 남자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엔사 제품을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소셜 셀링의 핵심이 그 샤웃아웃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샤웃아웃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스토리에 저를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그 제품을 활용하시는 분이 그냥 태그를 해서 하는 건데 그걸 너무 안 해주시니까 제가 이벤트를 엄청 돌렸어요. 막 진짜 스타벅스 쿠폰을 얼마나 제가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품, 정품 막 몇 개를 보내드린다고 해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애를 썼었던 적이 있는데, 어, PM 회사로 옮기고 나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막 연락 주시는 거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나 이랬고, 나 저랬고, 나 저랬어를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진짜 그냥 거기에서 끝난 것 같아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저희 남편이 아토피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뭐 바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뭐 다 했었어도 진짜 전 장금이가 되는 줄 알았어요. 뭘 이렇게 막 바르고 먹여도 안 됐었다가 PM 먹고 진짜 한 몇 주 만에 이게 변하면서 지금은 그냥 아예 아토피가 있었던 흔적도 없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알아서 그냥 나 오늘 좀 피곤해 이러면 커피 대신 진짜 커피 정말 잘 타거든요. 근데 커피 대신 피안 주스를 타서 혼자서 먹는 것 자체가 여기 그 남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그냥 기적이고 that's it. 그냥 거기서 솔직히 뭐 제가 약 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게 그냥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약사이기 전에 제가 사업적으로 저는 이 PM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저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들도 아시안 사이에서도 그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백인들도 있고 또 흑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스페니쉬도 있고 그러니까 제품이 300개면요. 300개를 다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게 방향성이 안 잡힌다라는 게 진짜 안 잡혀. 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복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복제가 뭐 어떻게 나를 몇 개로 나눠야 이걸 어떻게 복제를 하지? 그러니까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제품 자체도. 근데 PM 제품은 진짜 남, 여, 노, 소, 국, 가, 불, 문 그냥 3중으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나라마다 그 선호하는 제품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거기에서 젤 슈츠나 뭐 이렇게 맛도 좀 다르고, 만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는 내 사업에만 그냥 열심히 포커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그냥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그냥 사이다고 그냥 뻥 뚫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약사니까 약사인 그런 걸 좀 원하시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되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어 제가 이 제품을 특히 액티바이러스 같은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어, 그 인그리디언트를 보면은 그냥 어, 레드불이나 몬스터 같은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난리지?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뭐 구글 여기서 그 뭐 유튜브 다 챙겨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챙겨봤는데 저는 그런 거밖에 안 보이던데요. 이게 왜 난리지? 도대체 왜 난리지? 이렇게 3종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난리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무서웠어요. 아, 이게 뭐 거기다가 설탕물 같은데 이걸 갖고 지금 사업을 하자는 거 우리 300개 있잖아요. 왜 굳이 그래야 되고 설득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약사로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연구진도 아니지만 근데 경험해보고 그리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딱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도 알약을 이제 먹으면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알약을 먹으면 이제 위에 들어가서 뭐 장에서 뭐 그리고 또 간에서 또 담즙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약도 그 뮤코 그리고 서브링골이라고 해서 입 안에 넣어가지고 혀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바로 그걸 다 바이패스하고 여기 안에 모세혈관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흡수돼서 빨리 빨리 그 몸에 효과를 있게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타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셨는데 또 MRI야.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약으로 약학적으로 좀 설명을 맛깔나게 드리고 싶어도 네, 경험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아무리 약사지만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과학의 영역이라는 게, 또 이게 네트워크 사업의 매력이 이게 내가 연구진이 되어야만 잘하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너무 이 과학자들이 잘 만들어준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는 또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주신 게, 저도 과거에 200여 가지 제품을 하다가 이렇게 3종으로 갔을 때 너무 허전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맛집은 설렁탕 하나만 30년 판, 100년 판 가게들. 제가 최근에 일본 갔을 때도 장어덮밥만 100년. 이런 집이 진짜로 탁월함이 있잖아요. Simple is the best가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공감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엘렌이 이제 H그룹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팀을 또 빌드를 하시고 IMM이라는 직급도 달성하시고 이번에 또 유럽 트립도 달성이 되시고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계신데 실제로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어떠신지 되게 궁금해요. 특히 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엘렌에게 이 H그룹의 온라인 시스템, 이 온라인 레버리지 시스템은 좀 더 특별하고 또 피부로 와닿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또 어려운 질문 나갑니다. 엘렌이 느끼는 H그룹만의 특별함 탑3 세 가지만 딱 꼽아주시고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를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질문인 이유가요. 탁월함은 많죠. 근데 탑 3? 탑 3를 어떻게 골라요?
아, 네. H의 매력 탑3. 네. Align Business System Manual. 사실 이게 탑3가 아니라 이게 저는 하나예요. 이렇게라도 예,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각각 매력이지만 저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온라인이 너무 필요했고 미국만 해도 뭐 비행기를 타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저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되게 필요했고, 그리고, 매뉴얼이 너무 필요했어요. 어떻게든 뭐라도 필요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좀 해보니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개가 다 맞춰져야지 H의 매력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게 세 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시스템은 그냥 옳다며. 그냥 뭐, no questions asked.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행기를 타야 되나,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어, 저는 근데 그게 시간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에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는 하겠는데 이제 파트너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럽고 엘렌처럼 해야 되는 비즈니스면 사실 난 잘 모르겠다. 왜냐면 시스템이 잘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이 세 가지가 이미 미리 있는 그 H 시스템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차 타는 거야 너무 기본이잖아요. 지금 해미도 그 미주리에서 뉴저지로 이사 오셨는데 비행기로 4~5시간 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운전으로 1시간 해야 되는 그 거리가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으로만 했어야 됐다면 계속 한다면 아까 저희 남편이 질문을 했을 때 포기를 하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온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안에 시스템이 있고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 하는 것 같고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팀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팀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저도 거기서 한번 연락해 볼까 하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그쪽에 연락을 안 한 게 온라인이라고 쓰고 오프라인이라고 읽잖아요. 그냥 그게 온라인에서 계속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결국엔 가야 되는 이제 그게 저한테는 어, That's not what I wanted. 제가 원하고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리고 제 상황에서는 또 어땠었냐면, 제가 제일 크게 키웠던 팀이 사실 지금 그 나라가 계신 그 네바다 쪽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7대까지 쭉 내려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관심 있으신 분은 계속 많고, 그리고 영어권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기 그냥 매달 갔습니다. 그냥 매달 갔다가 거기 찍고 이제 유타 찍고 이제 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 그때 당시 이제 후원자와 같이 가서 스파 파티를 해드리고 스파 파티 이제 짐 싸가지고 스파 파티 해드리고 매출은 올려드리지만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골리였으니까 어 뭐 매출은 못 받고 거기만 매출 올려드리고 다시 오고 이제 그런 걸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엔 그 팀이 다 죽었던 이유가 그 7대까지 다 죽었던 이유가 그 리더가 거기에서 뭘 이렇게 잡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그 리더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매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시스템이 딱 죽었을 때, 그럼 저는 거기에 들인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냥 비행기가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한 번 움직이면 막 천불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되게 오버웰밍 되었고,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너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H그룹에서는, 어,
방향부터가 한 방향, 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니콜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들어와도 심지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와도 그냥 여기에 조금만 집중을 하시고 조금만 더 이렇게 더 알아가 보고 하시면 그냥 바로 언제 시작한지 모르지. 니콜도 지금 들어오신 지는 그저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저한테 되게 매력이었고 그리고 이게 3일 채우기보다는 탑 2하고 3를 얘기하자면 사람들과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H 안에 들어오면은 혹시 변한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H며 들어진다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좋은 사람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좋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걸러서 나가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 자체가 매뉴얼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화 되어서 레버러지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안 써본 적이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맨날 뭐 전화 와서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무슨 제품 어떤 강의 정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전화하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가끔 나태해졌나? 내가 운동할 시간이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H 안에서는 진짜 이게 we mean what we say. 돈이 위주가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시스템 비즈니스를 정말 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정말 우리의 비두 해부를 위해서 이루어 나가게 해주는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탑승입니다.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네, 정리하자면 이 온라인 비즈니스와 이 시스템, 이걸 가능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과 이 매뉴얼, 이 매뉴얼을 함께하는 이 사람, 이 모든 게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H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과거의 엘렌처럼 아마 지금 앞서서 다 이제 얘기해 주신 것들이 이제 도전이 되고 공감이 되고 또 용기가 되었겠지만, 이제 딱 과거의 엘렌처럼 H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 이 질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정말 그냥 직설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눠드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이유의 핵심 포인트를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게 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누구도 살아주지 않고, 어, 진짜 저는 어떤 포인트였냐면, 아까도 의리가 제 포인트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 기저귀 값을 누가 낼 것인가가 저한테는 핵심 포인트였어요, 솔직히. Nobody lives your life for you.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보고 그러는 게, 그냥 저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거부터 나열을 하면 음, H그룹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 되게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민을 했을 때, H랑, 내가 비슷한 것 같다. 문의부터, 상담부터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담 받고 소통을 봤는데, 이게 나랑 맞으면 오케이 하고 가는 거고, 만약 나랑 안 맞으면 오케이, 빠이빠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상담 한번 받아보셔라. 그러면, if you can't, like you can't change it, if you don't face it.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닥쳐보지 않으면 변화 자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엘렌 남편분처럼 라인 체인지 해! 라고 이제 우린 얘기하고 싶지만
또 우리 업계에 또 상도덕이 있고 저희는 절대 먼저 얘기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인사이드 H를 마련을 했잖아요. 여러분, 네, 이거 보시는 분들 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렌이 또 아시다시피 꿈이 뭡니까? 우리 엘렌 아이와 또 가족과 월드 스쿨링을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엘렌이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기반을 잘 쌓아가신 걸 토대로 또 미국이 굉장히 극초기 시장입니다. 저도 11월에 미국에 새롭게 지어진 본사에 또 오프닝 행사를 하러 또 가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 너무 뜨겁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또 접속 중이신 분들 많은 관심으로 또 결정하신다면 좋은 시기에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전달을 드리면서 우리 큰 변화, 새로운 시작을 해오신 우리 엘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엘렌을 박수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렌.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인사이드 H 어떠셨나요? 저는 세 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H는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또 하게 되었는데요. 겉과 속이 같은 진짜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복제 가능한 소셜 경영 매뉴얼, 그리고 리더를 세우는 H만의 교육 문화,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서 H라는 브랜드가 많은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3월 달에 저희 H그룹이 독립을 했는데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떠들던 이 비전이 이제는 정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업을 해 나가고 계신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알아보시고 시작하신다면 이게 여러분의 그 운명에 잘 맞닿아 있는 업이라면 여러분도 이 안에서 또 오늘 인터뷰 해주신 분들처럼 또 여러분의 삶을 또 펼쳐나가는 그런 멋있는 리더로 또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또 우리 H그룹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오늘 또 인터뷰하신 분들의 계정 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링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닿는 분과 함께 상담을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들 해결하시길 바라고 또 언젠가 이 줌에서 같이 뵙는 그날을 기대하며 인사이드 H 9월 오늘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